8권 세조 3년 9월 17일 무인 5번째 기사 1457년 명천순 1년 함길도 도절대사 과견성에게 휴시하기를 본도의 부령 정암 등지에 거주하는 야인 중에서 무죄가 탁월하여 수기에 합당할 만한 자들을 골라서 이름을 기록해 계달하고 동흥소는 속히 영마를 줘 올려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9월 18일 기묘 첫 번째 기사 경례로 동편방에 나아가서 지중주원사 박강, 도승지, 조승문, 좌승지, 윤자온, 좌버승지, 김지를 인견하고 조묘의 간한 일을 의논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예기에 대부는 2개월이 지나서 장사한다고 하였으니 이제 만약 큰 추위 때문에 온화한 봄철까지 기다린다면 5개월에 그칠 일이 아니라 장차 7개월을 넘기게 될 것이다 하니 박강이 말하기를 석회의 공력이 몹시 번잡하여 아마 그 시기에 미치지 못할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역부를 더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박강이 말하기를 옛사람이 회격을 쓴 것은 본시 나무뿌리의 침입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쌓기를 경고히 하지 않아서 만일 물이 새게 되면 신은 그 물이 유적되어 습기를 이룰까 두렵습니다. 선왕의 산릉 때 신등이 참관하였는데 그 회격 한 가지 일만은 신의 마음에 아직까지도 불만스럽게 여지고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예문관으로 하여금 회격의 고사를 상고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9월 18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어서로 말하기를 성균관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도 없거니와 또 사람마다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비록 그 제목이 있어도 가르치기를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며 비록 사람이 있어도 시험을 보지 않으면 등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까닭에 항상 격려하면서 자주 시험을 보아 등용에 대비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큰 대지인 것이다. 내가 크게 정사가 어지러웠던 뒤를 이으니 여러 가지 사무가 번다하여 교학을 일으키고 인재를 양성할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학관으로서 한 사람도 이를 진달하는 자가 없으니 이는 결코 국가에서 학당을 세워 위임한 본의가 아니다. 이제부터 매월 월말에 서생들이 읽고 있는 서적을 기록하여 계문하라. 내가 장차 친히 강하겠다 하였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9월 18일 기묘 세 번째 기사 법석을 세자 찬궁에서 베풀었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9월 18일 기묘 네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내가 유생을 교육하는데 학관에게만 위임하고 권려한 바가 없었음을 깊이 혐의적게 여긴다. 재생들이 서적을 얻기가 어려울까 생각하고 양성지로 하여금 예문관에 소량한 서적을 기록해 하여 장차 간행하려고 한다 하니 도승지 조승문이 아뢰기를 교서관에 오경판자가 있어서 관에서 이를 인쇄하고 팔고 있으며 성균관의 서적도 또한 많아서 교관이 유생들이 책이 없으면 그때그때 일을 주고 있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9월 19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박강, 양정, 홍윤성을 지중추원사로 김하를 판한승부사로 김순을 이조 참판으로 황효원을 호조 참판으로 이순지 유수를 중추원부사로 안승효를 인순부윤으로 김연지를 한승부윤으로 김세미를 사헌부 대사원으로 정수충을 하원군으로 김국 이건을 행 첨지중추원사로 이호성을 경상 좌도병마 절제사로 유수를 경상 우도병마 절제사로 임명하였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9월 19일 경진 두 번째 기사 호조판서 권존 풍수학 노목 전교감 박문중에게 명하여 양근 미원으로 가서 상지하게 하고 지중주원사 홍윤성 정랑 고태필 풍수학 안효래에게 교화 원평을 상지하게 하고 판원사 이인손 풍수학 김경손 원고에게 용인을 상지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9월 19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신설한 철방의 고철한 조건은 이러합니다. 1. 찰방의 포평은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한결같이 평안도 함길도의 찰방의 예의에 의할 것. 1. 찰방은 공차로 인한 것이 아니며
소관 제역 이외에 월랭하지 말 것. 1. 직무에 태만하거나 불법으로 타모하여 속리를 침학하는 자는 관찰사 및 헌부에서 수시로 규찰, 행문하여 이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찰방의 파출을 행하게 할 것. 1. 찰방은 오로지 영로의 모든 일만을 관장하고 관찰사는 다른 사물을 겸임하지 말 것. 1. 찰방이 순행할 때는 말 내피를 쓰게 하되 사사로이 남에게 주어 역사일을 타개하거나 혹은 초료, 죽반 등의 문서를 주어 영로를 병들게 하는 자는 엄하게 징계할 것. 1. 위의 항목의 조건은 일찍이 찰방을 설치한 곳에도 아울러 행문 이첩하고 기타 미진한 조건은 병주로 하여금 일찍이 내린 교지를 참고하여 시행하게 할 것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국원 세조 3년 9월 19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의건부에 전지하여 충청도 목천에 부처한 김중념을 석방하였다. 세조실록국원 세조 3년 9월 19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경태 7년 1456년 7월 초 4일 전지한 해당 절목에 검천과 과천을 한 현으로 합하고 검천을 칫소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경기 관찰사의 계본을 살펴보건대 과천현을 칫소로 삼으려고 한다고 하였는데 그러나 과천현 서남에서부터 인천부 서부까지와 양천현까지는 각각 50여리이나 동으로 광주까지는 겨우 10리이므로 한쪽 모퉁이에 치우쳐 있어서 이정이 고르지 못하니 검천의 백성들이 세량과 사성으로 왕래할 즈음에 파단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종전대로 검천을 그 치소로 삼으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국원 세조 3년 9월 2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의정부 6조에서 육선을 들도록 정하니 어서로 답하기를 본래 기념복인데 한 달은 너무 적다. 역월지제로서 3년상을 행하는 것은 그 실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고제를 다시 회복한 것인데 이제 역월지제로서 기년을 행하는 것도 또한 무방하다. 실정을 쫓아 고제를 회복하였으나 내 마음은 오히려 기년을 행하고 싶다. 지금 육선을 들도록 청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하지 못한다 해도 너무 심하다. 달도 이미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다시 청하지 말라 하였다. 역월지제는 상례를 빨리 끝내기 위하여 달수를 날수로 바꿔 계산하여 상례를 치르던 제도이다. 세조실록 국원 세조 3년 9월 20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경회로 동편방에 나아가서 도승지 조승문, 조하승지 윤자원, 우부승지 김지를 인견하고 이를 의논하였다. 세조실록 국원 세조 3년 9월 20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윤사로에게 명하여 정인지 신숙주와 승지 등에게 승정원에서 술을 대접하게 하고 또 고기를 먹도록 하였다. 정인지가 아뢰기를 동소문 밖의 전간 지방에 감산이 있는데 내년에 쓴다면 매우 적당합니다. 청컨대 친히 살펴보소서 하였다. 세조실록국원 세조 3년 9월 21일 의무 첫 번째 기사 어가가 전간에 거둥하여 산을 상지하고 항공할 때 군영을 지나다가 시위패가 있는 곳에 매우 비습한 것을 보고 즉시 골하로 불러서 위로하기를 여름 장마철에 어찌 오고 하였느냐 하고 판상을 설치하도록 명하였다. 조하승지 윤자온이 선공감에서 그 역사를 주관하도록 하게 하도록 청하는 임금이 관리들의 역사를 감독하는 패단을 걱정하여 그 패두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였다. 판상은 임금이 앉는 평상을 말한다. 세조실록 국원 세조 3년 9월 21일 의무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이달 21일 행사할 때 성균관 유생이 시립하지 않았으니 그것을 추국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국원 세조 3년 9월 21일 의무 세 번째 기사 왕세자의 삼절을 진관사에서 베풀었다. 세조실록 국원 세조 3년 9월 21일 임후 네 번째 기사 위장 어덕회에게 명하여 성안의 도둑을 잡게 하여 28인을 잡았다. 형주와 의금부로 하여금 이를 국문하게 하니 70세 노인이 연관되어 옥에 갇혔다. 임금이 말하기를 죄에 의심이 있어도 가볍게 다룬데 하물며 노인은 타고난 작물도 없지 않은가 하고 즉시 보관하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국원 세조 3년 9월 22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경회로 동편방에 나가서 도승지 조승문을 인견하고 이를 의논한 다음에 신숙주 김순과 풍수학 노목 박문중에게 명하여 금천 인천 등지로 가서 상지하게 하고 황수신 이극감과
풍수학 김경순 원고에게 광주를 상지하게 하고 김하 어효천 고태필과 풍수학 안효래에게 고향을 상지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9월 22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도 종성직이 사자를 보내어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9월 2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충훈부는 장이사에서 충익사는 영국사에서 축수제를 베풀었는데 여러 공신이 사제로 판비하였다. 충훈부는 국가에 공이 있는 신하들의 훈공을 기록하던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태종 14년 1414년에 공신도감을 개칭한 것이다. 충익사는 원종 공신을 위하여 국초에 설치한 관부이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9월 23일 갑신 두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이예손이 검류를 보내어 산호 석산의 난원을 계달하였다. 임금이 경해로 동편방에 나아가서 좌우를 물리치고 검류를 인견하여 친히 물으니 석산이 일찍이 길에서 해양대군의 종 막내를 만나서 가는 것을 물으니 막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물을 가지고 면화를 와 바꾸려고 가는 길이다 하므로 석산이 말하기를 지금 동군께서 불행하여 어육을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너가 비록 가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도원군이라고 잘못 봉하였으니 세자가 죽지 않고 어찌하겠느냐. 또 반드시 해양대군을 해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말 나는이다 하고 즉시 승정원에 보내 이 예손에게 치서하기를 석산은 형틀을 씌워서 군사 10여인으로 하여금 압송하게 하고 그 원고 중경과 함께 들은 증인 석곤 막내 등도 영마를 주어 올려보내라 하였다. 검률은 형조와 지방관청에서 형조를 맡아보던 종국 본부였으리다. 해양대군은 후에 예종을 말한다. 불행은 운수가 언짢음을 말한다. 도원군은 의경왕이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9월 23일 갑신 세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본도에 황전은 많고 인민은 희소한데 이제 들으니 타도로부터 이르는 자가 매우 많다고 하니 내 심히 기뻐한다. 그 중에서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가 있거든 함길도 강원도 평안도 사람을 제외하고는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또 군적에 기록 등록하고 3년간 복호를 주되 수요를 가서 계달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9월 23일 갑신 네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도내의 해인사에 인경하는 여러가지 이런 본래 간단한 방법을 써서 폐단이 없이 공력을 성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의 번간과 공력의 지속은 일을 맡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이제 사우의 조성과 조지, 조목 그리고 승도를 부리고 인민을 부리는 모든 일의 큰 것과 채소, 염장, 기명과 같은 공급에 쓰이는 물건에 이르기까지 징수하는 과정에서 혹시 백성을 괴롭히지 않을까 염려되며 더구나 구황이 긴급한 때를 당하여 이를 맡은 자가 혹 이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폐단을 장차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경은 경찰관과 더불어 나의 지극한 극진한 마음을 본받아서 편의한 방안을 참작하여 피해 해가 백성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여 내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9월 23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여 함길도 영흥에 충군한 이성룡을 석방하였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9월 24일 을리우 첫 번째 기사 탄일 하례를 정지하였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9월 24일 을리우 두 번째 기사 조지소 주자소 사표국의 공력인에게 수를 내려주고 또 대궐안에 입직한 군사 및 주자소 관원에게 수를 내려주었다. 사표국은 세종 때 국내에 설치한 염초를 굽던 곳이다. 세조 때 폐지하였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9월 24일 을리우 세 번째 기사 옥천사람 곽유가 상서하기를 농사는 정치의 근본이고 먹는 것은 백성들이 하늘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유자가 말하기를 백성이 족하면 임금이 그 누구와 더불어 부족을 느끼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을 먹는 것은 본시 넉넉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을 먹는 것을 넉넉하게 하고자 하려면 또 먼저 농사에 힘쓰지 않을 수 없고 농사를 힘쓴 데 가장 기묘한 것은 오로지 관계의 이의에 있는 것입니다.
공경이 생각하건대 성상께서 농사에 힘쓰게 하는 그 원인을 진념하시어 누차 유서를 내려 널리 관계의 술책을 구하소서. 수령이 제 언을 만들 만한 곳을 찾아 물어도 백성들이 모두 숨기고 고하지 않는 것은 그 기름진 전지가 손실되고 끝내 그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렇게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말하느냐고 하면 큰 재언, 큰 파당은 그만이지만 전에 백성들의 비옥한 전지를 빼앗아 조그만 재언을 쌓아 물을 저장하여도 만일 순경할 때를 당하여 비가 흡족하게 내리면 재은의 물이 의뢰하지 않더라도 관계가 스스로 족하며 후에 가뭄이 있게 되면 재은 아닌 물과 재은 아래의 땅이 일시에 함께 말라버리니 그 전지의 손실만 있을 뿐이요 끝내 그 이익이 없는 까닭에 백성들이 모두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갱도의 성질은 마른 가리를 하였다가 물을 대어 심으면 그 뿌리가 이미 깊이 내렸기 때문에 비록 가뭄을 만나더라도 말라 죽지 않으며 다행히 우로의 혜택이 있게 되면 마침내 수확을 거둘 수 있지만 겉모로 씻게 되면 그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가뭄을 만나면 말라 죽습니다. 그런 까닭에 물논에 심는 것을 힘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찍이 양씨가 수리의 요령을 논한 것을 보면 이르기를 만약 10묘에서 1묘를 덜 해서 우물을 판다면 9묘가 한재를 면할 것이요 100묘에서 10묘를 덜어 못을 만들면 90묘의 전지가 관계에 의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백성의 전지로 섭한 곳에 가을과 겨울이 바뀔 무렵을 당하여 모두 옛 논두렁을 인하여 더 쌓아 방축을 만들되 그 높이가 약 3, 4척가량 되게 하여 눈과 빗물을 저축하여 못을 만들어 봄가리 할 때에 이르러 그 물을 터놓아 방축 아래 전지에 물을 대어 파종을 하고는 즉시 방축 안의 전지를 갈면 위와 아래를 모두 설 수 있고 일묘의 땅을 덜 잃지 않고도 관계 이익을 얻으므로 사람들이 이를 즐겨 합니다. 신이 금년에 이러한 술법을 신의 수전에 습하지 않는 곳에 시험하여 보았습니다. 신의 전지 위에 타인의 습한 전지가 있어 그 사람을 유인에 끼고는 그 논두렁을 더 쌓아 올리고 눈과 빗물을 저축하였다가 파종할 때에 이르러서 그 물을 터놓아 신의 전지에 대고 물갈이하고 물모를 내었더니 비록 오랜 가뭄을 겪어도 또한 말라 죽지 않았고 그 결실이 풍년에 내려갔지만 못지 않았으며 그 밖에 겉모로 심은 전지는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이로써 벼농사는 물모로 내는 것이 상인 것을 알았습니다. 또 냇물을 막는 술법도 그 요령이 없는 것은 아니나 또한 일찍이 그 지세와 수세의 높고 낮음을 헤아리지 않고 이를 하기 때문에 다만 공력의 무거움만 있고 끝내 그 효과가 없었습니다. 신이 이제 제 언의 술법을 하순하심을 만나 차마 잠잡고 있을 수가 없어서 감히 고스를 진달합니다. 만약 신의 말을 채택할 만하다고 생각하시고 소신으로 하여금 이를 한번 시험하게 하신다면 그 냇물을 막고 방축을 쌓는 술법에 신은 마땅히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일을 하겠습니다. 하니 어서로서 이르기를 내가 백성의 일에 마음을 두는 자를 얻어 각기 그 재능을 시험하려고 하여 주야로 생각하는 것이 단지 이것뿐이다. 홀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소소한 사무라 하더라도 진달하여 주는 자가 있으면 진정 기뻐하고 한 푼이라도 백성에게 해정이 되기를 바라며 하물며 국가의 대본이겠는가 속히 역마를 줘 불러오게 하라. 내가 장차 오는 봄의 시험에 이를 인용하겠다. 반드시 공효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갱도는 매벼이다. 고설은 어리석은 말이다. 세조치로 국은 세조 3년 9월 24일 을리오 네 번째 기사. 형제에서 아래기를 범궁의 종 독동과 전농시의 종 윤생이 노상군을 알련하고 선수를 가지고 갔다 오니 반드시 정류가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고신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국은 세조 3년 9월 24일 을리오 다섯 번째 기사. 형조의 전제에 하여 청청도 아산에 충군한 속고치 백은경과 경상도 예천에 충군한 속고치 김치근을 석방하였다.
세조실록 국은 세조 3년 9월 25일 병술 첫 번째 기사 호원에 나아가서 관사하였다. 상옥은 김수원과 직제학 한계희에게 명하여 소를 쏘게 하니 김수원 한계가 이 시를 마치었는데 김수원에게 단자, 구이, 일령, 궁시, 모마장 등의 물품을 내려주었고 영흥대군 이염, 계양군 위증, 밀승군 이침, 의창군 이공, 조화찬성 신숙주, 이조참판 김순, 도승지 조승문, 우승지 한계미, 우부승지 김질 등이 모시고 쏘았다. 세조실록 국은 세조 3년 9월 25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평호전 우진 비주 태수 원희가 사자를 보내어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국은 세조 3년 9월 26일 정야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제하기를 중궁은 기운이 약하여 모름지기 고기를 먹어야 하므로 이를 권하고 나도 또한 고기를 먹으려고 하니 승지들은 상방으로 하여금 육순을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국은 세조 3년 9월 6일 정해 두 번째 기사 당초에 함길도 부령 사람 전호군 김치부 등이 상언하여 무산에 업을 설치하고 부고를 혁파하여 이에 속하게 하기를 청하였다. 병조에 명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니 병조에서는 그 도의 관찰사와 절제사로 하여금 그 편리한 죄의 여부를 상정케 하도록 청하였다. 이에 이르러 관찰사와 절제사의 계본에 의가에 아르기를 석보인 양령만 농소동 삼기 이동 서등령 농소동 신영동 허수라동 최연동 등 육에서는 정로의 요충지이며 또 경성 회령 양읍 사이에 있어 사객이 지나다 숙박하고 이를 지대하는 곳이므로 이에 북령부에 설치하였던 것인데 이보다 전에 이르기를 땅이 곡물을 심는데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악 옛 북어의 거주민들이 왕래하는데 길이 멀고 또 무산보와 가까워서 양 아문을 설치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므로 옛 북으로 옮겨 설치한다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이제 마땅히 북어를 혁파하고 석보에 업을 설치하여 부령도호부라 이끌고 절제사를 두어 백성의 일을 겸하여 다스리게 하며 무사는 절제사를 혁파하고 부지런하고 섬기는 자를 택하여 이를 건관으로 정하여 옛 북어 청함 등지를 방어하게 하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군주로 한 달씩 띄워서 수자리에 번들게 하며 회령의 남라이 보동동 부화환 땅은 앞서 이미 북어에 할속시켰는데 청컨대 그대로 부령부에 속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권관은 변경의 작은 진에 두었던 종국품의 무관이다. 세조실록 국은 세조 3년 9월 27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후원에 나가서 설 쏘는 것을 구경하였는데 이명대군 이구, 영흥대군 이염, 계양군 이정, 의창군 이공, 익형군 이관, 하승군 정현조, 좌찬성, 신숙주 판중주원사 권남, 병조판서 홍달선, 지중주원사 양정, 홍윤성, 박강, 병조참판 구치관 그리고 승지들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순항을 내놓으며 말하기를 형들 중에서 표적을 마치는 자가 이를 얻으리라 하였다. 박강이 연거푸 마치니 즉시 이를 내려주고 우승지 한개미가 연거푸 3번 마치니 내구마 한 피를 내려주었으며 신숙주 홍달선 박강 구치관 조성문에게도 각기 녹비 한 장씩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국은 세조 3년 9월 27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일본국 관령이 사자를 보내어서 토물을 바치고 일개주 호군 건구랑도 또한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국은 세조 3년 9월 27일 무자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전에 유복친 및 사무왕후 족친에게 제아직을 제수할 때 직을 제수받는데 마땅한지 아닌지를 돈영부에서 마감하여 계문한 뒤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이미 돈영부를 혁파하였으니 청컨대 유복친은 종부시에서 마감하게 하고 왕의 족친은 그 족친 속에서 존속으로 이를 잘 아는 사람이 마감해 계문한 후에 사용케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아직은 현직을 떠난 문무관에게 특별한 경우에 계속 녹병을 주기 위하여 만든 벼슬이다. 그 관사의 신무를 보지 않으면서 자리만을 채우고 녹봉을 받는 경우와 다른 관청의 일이 바쁠 때 도와주고 녹봉을 받는 경우 등이 있었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9월 27일 무자 네 번째 기사. 당초에 경상우도 병마 절제사 유익명이 아뢰기를 신은 일찍이 사량마누를 지냈고 이제 도 절제사가 되어 외인이 입구해 올 만한 의심스러운 곳을 일찍이 모조리 살펴보았는데 외인으로서 고초도에서 고기 잡는 자는 반드시 연화도, 욕지도, 양도에서 물을 길어갑니다. 사량은 이 두 섬과 마주 대하여 훤히 바라보이고 적이 격려하는 곳이라서 마땅히 엄히 지켜야 하는데 지금 사량의 병선을 소비포로 이박시키어 가장 기묘한 곳이 도리어 공허하게 되니 이는 참으로 염려됩니다. 더구나 소비포는 육지와 잇따라 해문에서 멀리 있어서 후망이 막혔으니 만약 왜구가 기회를 엿보아 몰래 들어와서 가도에 의거하게 되면 곧 성식을 알기 어려워서 수비와 방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고성, 사천, 진주 등 삼업의 남방은 적변이 두려우니 마땅히 적변의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를 도모해야 합니다. 신은 원컨대 소비포의 병선을 도로 가도에 정박해 하고 또 좌도에 축산포, 오포, 칠포, 포이포 등의 포는 방어가 기묘하지 않으니 하리어 병선 두세 척을 빼내어 가도에 옮겨 정박하게 하고 요해철을 굳게 지켜 불후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였다. 경상동관찰사 지세포, 선군 김덕래 등의 장고에 의가히 아뢰기를 본포의 동남쪽에는 도서가 없고 강구가 넓은데 풍랑이 있으면 배가 쉽게 파손되어 해마다 번번이 개조하니 오직 공력만 응비할 뿐 아니라 또 외인들을 살피는데도 마땅치 않습니다. 옥면포는 삼면이 산으로 높이 막히고 포내가 협착하여 정박하는 병선은 다만 4, 5척만 수용하고 또 옥포와 가장 가까워서 다시 병선을 머무르게 하기는 합당치 않으나 조라포 같은 곳은 적도와 아주 가까워서 요해처가 되니 지세포에 비할 바가 아닌데 병선은 단지 8척뿐입니다. 청컨대 지세포를 개혁하여 소관군이 1020명 내에서 4명을 빼내 이를 지세포에 속하게 하여 주로 고기 잡는 외인들의 응접하는 일을 하게 하소서. 또 거제도 백성은 바다 가운데 살고 있어 혹 바람이나 물결이 불리하게 되면 비록 적변이 있더라도 지척에서라도 배로는 능히 서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나 만약 기병이라면 쉽게 구원하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지세포 영기에 석보를 쌓고 양계 구자의 예의에 의하여 소비포의 선군 300명을 마병으로 만들어 3번으로 나누어 교대하여 수자리 살게 하고 만호가 항상 순행 시위하여 변란이 있으면 즉시 달려가 구원하게 하소서. 또 사량의 병선을 소비포로 이박하게 하면 비록 적의 변란이 있어도 진주, 사천, 고성, 삼업의 바다를 베고 사는 백성을 구원할 도리가 없습니다. 가도는 비록 절도라 이르고 그 형세가 고립되고 위태한 듯하나 요해지에 자리하고 있어 안으로는 300의 백성을 보호하고 밖으로는 외인의 변란을 살펴보는 실로 기묘한 곳입니다. 청컨대 지세포 군인 320명을 사량에 붙이고 가도에는 병선을 머무르게 하여 굳게 방어하소서 하니 아울러 병조에 명하여 이를 의논하도록 하였다. 병조에서는 삼도 도 순찰사로 하여금 그 편리한 죄의 여부를 자세히 헤아려 계문하게 하기를 청하였다. 이에 이르러 순찰사 계본에 의가히 아뢰기를 거제 현의 영등포, 옥포, 지세포, 조라포, 오화포 등의 포에는 병선이 지나치게 많으며 영등포, 옥포는 웅천의 제포와 더불어 마주 대하기를 마치 문호와 같이 하여 안팎으로 구원하기가 모두 편익합니다. 그러나 지세포는 남쪽으로 가깝게 있고 조라포는 남쪽 맨 끝에 위치해 있어 내지의 여러 읍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해로는 더욱 멀어서 단지 각기 소재관만이 지킬 뿐 달리 구원을 바랄 수 없으며 또 배가 정박하는 곳에 모래와 돌이 많아서 닻을 내릴 곳이 견고하지 않은 데다가 폭우가 광활하여 만약 큰 바람이라도 있으면 배가 쉽게 파손합니다. 청컨대 지세포 조라포의 두 포를 혁파하여 그 선군 400명을 옥포에 붙여 방어하게 하고 전에 지세포에서 소관하던 고기잡이 외인의 노인과 소금을 거두는 등의 일도 아울러 옥포에 붙이도록 하소서. 또 거제현은 바다 가운데 있는 절도이므로 혹 적변이 있어도 내지의 병마로는 바다를 건너 구원할 길이 없으며 비록 수군을 많이 배치한다 하더라도 만일 불리하게 되어 적이 육지에 내리게 되면 수 혹은 100명으로는 사세가 반드시 지탱하지 못할 것입니다. 청컨대 지세포 조라포 중간에 석보를 쌓고 구자와 만호를 두고 두 포에서
혁제한 군인 600여 명을 이에 속하게 하여 기병으로 만들어서 4번으로 나누어 방수하게 하소서. 또 조라포 북쪽 산봉우리와 지세포 남쪽 산봉우리에 따로 후망을 설치하여 변란을 대비하게 하고, 소비포는 바로 가도의 북쪽에 있고 당포와 정량은 중앙 요해처로 육박선의 내왕에 의하여 부방하면 편리하고도 용이할 것입니다. 가도로 말하면 수로로 30여리이며 외롭고 끊겨 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되면 군인이 시기에 마저 수자리에 번들지 못할 것이며, 인하여 식량이 다 하는 패단도 있을 것입니다. 또 동쪽에는 당포가 있고 서쪽에는 적도가 있어 비록 군사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적이 이곳을 지나 사천등지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만약 소비포 남쪽, 서쪽, 남쪽의 두 봉우리에 따로 후망을 설치하면 해로를 환히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포에는 종경대로 병선을 머무르게 하고 군조를 더하여 배치하여 방어하게 하소서니, 또 병조에 내려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이르러 병조에 싸리기를 일체 계본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다만 경상도는 바다와 아울러 방어가 가장 기묘하므로 성군의 수요를 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조라포의 성군을 아울러 제포에 속하게 하고, 지세포의 성군 원수 1019명에서 해변에 거주하는 600명은 옥포에 속하게 하며, 그 나머지는 소비포와 정랑에 나누어 속하게 하소서. 또 거제 현남쪽과 조라포의 서쪽 해변의 장문에도 전에 의하여 석포를 쌓고 본진의 군인으로 하여금 윤번하여 호망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9월 2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예조에 전제하기를 검으로는 문소전에는 천신을 제위하고는 계를 올리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9월 29일 경인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제제사 곽영성에게 유시하기를, 들으니 야인들이 많이 중국 조정으로 간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에 살지 못할 것이며 자주 입조도 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를 배반하고 저리 가는 것도 아니니 변장은 삼가고 이를 막아서 가리지 말고 그 처자를 무예해 기르기를 평생같이 하며, 보는 자의 접대도 옛과 같이 하라. 만약 야인을 보거든 마땅히 우리 국가에서 무예하여 기르고 접대하기를 옛과 같이 한다는 뜻을 효유하되 또한 강제로 효유하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9월 19일 경인 세 번째 기사. 병조의 사리기를 동반서반 관원으로서 선전관 및 부장 같은 것을 겸임한 자는 그 겸함이 아울러 합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합의는 관리 임명을 말한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1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어차를 사헌부에 내려 이르기를, 교화 현감 민충문이 법을 어겨 남용한 것을 언의하고 계달하지 않으니 제업의 수령들이 필시 남용한 것이 많을 텐데 감사도 이를 들어 알지 못하였으니 내가 이를 알 리가 없다. 이는 임금이 임금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신하가 신하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인데 어찌 홀로 교화 현감만의 허물이겠는가. 감사의 죄인이 이를 수액하여 계문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2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회로 동편방에 나아가서 형조판서 박원영 병조 참판 구치관 우부승지 김지를 인견하고 향화인이 범법한 일을 의논하고 이어서 수를 내려주었다. 김질이 나는한 일을 아뢰니 임금이 이르기를, 건일에 난인하는 자가 자문 많은 것을 내가 너그러운 법전을 쫓아 용서하고 죽이지 않았으나 만약 법에 두지 않는다면 나는 이거지지 않을 것이다. 자해하며 법을 쓰지 않으면 이는 곧 양나라 무죄일 뿐이다. 나는 마땅히 대법으로 결단하겠다 하였다. 김질이 아뢰기를, 나는하는 사람은 나는에 그치는 것이하고 실상 모욕을 하는 것이니 법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2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어서로 함교도 도질제사 곽연성에게 유시하기를, 진상한 아골 중에서 1년은 토굴이다. 대저 매의 종류로 이름이 드러난 것이 세 가지니 첫째는 성골이고 둘째는 토굴이며 셋째는 아골이다. 이 세 가지 매 속에서 잡교해 난 것을 이름하여 서골이라 한다.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실은 한 종류인 것이다. 그러므로 혹은
몸과 빛깔이 서로 혼동되어 쉽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비록 노숙한 응사가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안다고 하더라도 이를 완전히 믿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능히 여러 사람이 아는 바는 알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능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 후에 조금이라도 빛깔이 다르고 채모가 다른 새가 있거든 절대로 가벼이 버리지 말고 모름지기 즉시 삼가서 보내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2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서로 내수소에 전지하기를. 내수소는 스스로 외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물어 전하는 바를 시행함에 있어 그 일의 허실을 살피지 않고 단지 환관의 말만을 들었는데 그무로는 일제 모든 다른 관아와 같이 전지를 내린 뒤에야 비로소 시행하고 개품할 것이 있으면 단자를 승정원에 나 혹은 승전 환관에게 바치도록 하라 하였다. 내수소는 대궐에서 쓰는 쌀, 배, 잡물과 노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2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이날 밤에 운승문, 박종우, 도지무, 박원현 등을 승정원으로 불러 야인 마금파로가 그 숙부 동막내의 부처를 구타한 죄를 의논하였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2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사복시 제조가 아뢰기를 제도 목장의 말이 때를 지어다니며 여러 해 동안 밟고 지dig해서 이미 이로 인해 잡초가 무성하지 않고 번식해 나아나 막까지도 또한 지극히 잔열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일찍이 법을 세워 이르기를 무릇 목장은 혹은 4, 5년 혹은 2, 3년을 서로 묶여가며 풀이 무성하기를 기다려서 다시 방사한다고 하였는데 건년 이래로 중지되고 이를 거행하지 않아서 폐단이 다시 전과 같습니다. 홍주, 대상고지, 순천, 백야고지, 진도 일소, 해주, 연평도, 진주, 흥선도 등의 목장의 마을은 후년의 전마할 때 모조리 몰아내어 다른 곳에 나누어 방사하도록 하고 수년을 항하여 진왕하며 채취를 금하고 만약 법을 어기고 함부로 경작하는 자가 있으면 아울러 수령도 제주게 하소서하였다. 사복시 제주가 아뢰기를 충청도 서산 안면고지 목장은 물과 풀이 다같이 풍족하기 때문에 양마만을 가려서 방목하고 또 조선의 제목이 모두 여기에서 나오는데 연보와 한자빈이 들어가 거처하며 나머지 소나무를 베어내고 또 사가의 가축을 놓아서 관나와 더불어 섞여 있습니다. 청컨대 안면고지에 거주하는 백성을 조사 색출하여 이를 태안 독진고지로 옮기게 하고 독진고지에 놓아 기르던 말은 안면고지와 기타 물과 풀이 함께 풍족한 목장으로 옮겨 방목하게 하소서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3일 개사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우질제사 과학연성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본도의 관찰사가 형조에 보낸 관문을 보고서 마금파로가 그 숙부 동막내를 구타하여 상해함을 알았다. 죄는 실로 중하다. 그러나 금수의 행동을 어찌 좋게 준엄하게 책망하겠는가. 또 마금파로는 본래 스스로 이르기를 동막내에 못하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아울러 관직을 제수하였던 것이다. 이제 경이 나의 명으로서 마금파로와 동막내 등을 불러 마금파로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에게 도마노를 제수받았고 동막내는 나에게 중추의 직임을 제수받았으니 좀비가 본시 같지 않고 또 동막내는 너의 숙부인데 이를 때려서 상해하였으니 이는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마땅히 죽이고 용서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모두 애호하는 바이고 또 지방이 멀어 정상을 구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용서하니 너는 동막내에게 속함으로써 서로 화해하고 회가 자신한 뒤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여 마금파로 하여금 그 죄를 알게 하고 동막내가 그분을 씻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또 김불생이 온친개를 구타한 것도 본시 죄가 있지만 온친개가 말을 기르고 김불생이 밭에 곡식을 심는 것도 역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은 마땅히 법에 의해 경중을 헤아려서 죄를 결단하여 원한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며 야인의 일은 일일이 법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니 검후에는 부득이한 일에는 취급하여 결단하지 말고 되도록 권도를 쫓아 처리한 후에 밀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3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이조 참판 김순에게 가정대부를 더하여 주고 최항을 호조 참판으로
원을 중추원부사로 조효문을 예조 참의로 이극배를 공조 참의로 겸 경상도 관찰사로 김한 민근을 행 첨지 중추원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3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의 전제하여 죽은 급제 김훈의 고신을 돌려주었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3일 개사 네 번째 기사 법석을 내불당에서 베풀었다. 내불당은 나라의 운명과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던 공실 안의 불당이다. 내원불당이라고도 한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3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이조 천판 이순지에게 명하여 풍sak 노목 안효례를 거느리고 양주 풍량 등지를 상지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4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도 호군 정대랑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5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종묘 동향에 친히 향과 축문을 전하였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5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사정들에 나아가자 임영대군 2구 계양군 2승 밀승군 2침 연창위 안맹담 공조판서 심해 도승지 조승문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임영대군을 불러 술을 올리게 하고 조승문에게 이르기를 임영대군은 질박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옷을 화려하게 꾸민 것을 입지 않으니 유자의 기상이 있다 하고 또 이정을 불러 이르기를 너는 깨끗한 의복을 좋아하고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실상 임영대군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고 이어서 증에게 명하기를 사관에게 전하여 마땅히 이 말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게 하였다. 증은 임금이 총의하는 아우로서 모든 바로 실령과 출입기교에 일찍이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날 조승문에게 이르기를 옛날 당나라 태종이 이르기를 내가 세 아들과 한 아우가 있으나 행하는 바가 이와 같으니 내 마음이 시로 의탁할 바가 없다고 하였는데 나도 홀로 임영대군과 영흥대군만이 있으니 나도 또한 마음을 의탁할 바가 없다. 그러나 당나라 태종은 원기를 위하여 말한 것이었다. 너는 나의 언외지의를 알겠느냐 하고 새삼물으니 조승문이 부복하고서 예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은 나가라 하였다. 이정은 계양군 세종의 제2서자이다. 8호 실령은 명령을 내려서 시행하기고 함이며 원길은 주역 곤괴의 황상 원길에서 나온 말이다. 군자가 유순하고 겸명하면 덕이 안에 숨어서 대기를 한다는 뜻이다. 언외지의는 말에 나타난 뜻 밖에 숨어있는 다른 뜻을 말한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6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거가로 풍량 토원 등지에 거둥하여 묘지를 상지하고 거가를 수정한 종친 제추 및 군사에게 수를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6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도의 종승직이 사제를 보내어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7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충순당에 나아가서 관사하니 종친 및 영의정 정인지 조아이정 정창순 우의정 강맹경 좌찬성 신숙주 화천군 권공 파평군 윤남 이조판서 한명예 병조판서 홍달손 지중주원서 양정 홍윤성 동지중추원사 봉석주 한승부 윤 이윤손 인순부 윤 강곤 행상호군 하우명 전 김처의 이행금 등과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명하여 짝을 나누어 관역을 쏘게 하였다. 겸 성균 사성 김구 김말 김신민을 불러 유생을 거느리고 대궐에 나오게 하였다. 임금이 친히 강첨을 뽑아서 생원 최린 등 7인이 나아가서 독서를 한 발을 강하게 하고 김구, 김말, 김신민 등으로 하여금 어려운 곳을 묻도록 하였다. 최린이 춘추, 성중구의 구절을 강하다가 그 강론이 때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는데 도리어 사치스러운 일을 한다는 데 이르러 임금이 그 뜻을 물으니 최린이 대답하기를 건년에 수재와 한재가 서로 잇따라 백성들이 의뢰해 살 길이 없는데 이제 하산도로 하여금 대장경 50건을 판비하게 하시니 이 곤란한 시기에 사치스러운 일을 거행하심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부와 대관에서 한 사람도 말하는 자가 없었는데 너는 포위의 유생으로 감히 이를 말하니 그 뜻이 가상하다. 내가 장차 크게 쓰겠다 하고 이어서 명하에 술을 주고 모든 유생에게 술과 고기를 내려주었다. 임금이 또 경예로 나가 임영군 2구 정인지 정창성 강맹경 신숙주 박강 양정 권공 유남 등이 배시하였다. 강첨은 강할 때 글귀를 적은 찌를 뽑는 것을 말한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7일 정려 두 번째 기사. 사원부에서 아뢰기를 안개담이 칠천숙 신자형의 기첩 초요갱을 간음하려고 신자형의 집으로 가서 바로 방으로 들어가니 신자형의 아내 이시가 놀라 달아나다가 땅으로 떨어지고 안개담이 초요갱을 찾다가 얻지 못하자 비복까지 구타하는 데 이르렀으니 광망하고 박행하며 무상함이 심합니다. 청컨대 장 80대 고신을 거두고 먼지방으로 요배하여 뒤에 오는 자를 경계하소서니 명하여 다만 장 80대만 때리게 하였다. 박행은 경박한 행동이다. 조옥스러워.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8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도 종승직 비전주 송포의 단호 태수 원승이 각기 사자를 보내어서 도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8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의정부 6조에서 왕세자에게 진양하는 의식 절차는 이러합니다. 충훈도 축익사에서 진양의 예를 행할 때에도 아울러 오시를 쓴다. 기일전 1일에 복례량이 위차를 외정에 설치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고 그날 이른 아침에 유사에서 예찬을 올려 영주 앞에 진설하고 향로 향앞과 아우러 촛불을 그 앞에 베풀어 놓고 제문을 영주 앞 왼쪽에 전드리고 준을 지게문 밖에 왼쪽에 설치해 놓는다. 잔세기를 전수에 놓아둔다. 복례량이 정부와 육조의 당상관 백이 535 오각대를 착용한다. 인도하고 들어가서 위차로 나아간다. 복례랑이 괴 부복 곡하라고 창하여 당상관이 부복하고 곡한다. 복례랑이 다시 곡지 흥 재배 흥 평신하라고 창하여 당상관이 곡을 그치고 일어나 두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복례랑이 반수를 인도하여 동쪽 편계로부터 올라가서 영주 앞으로 가서 북향하여 꿇어 앉으며 복례랑이 괴하라고 창하여 당상관이 꿇어 앉는다. 집사자 1위는 향로를 받들고 1위는 향합을 받들어 꿇어 앉아 바치면 반수가 삼상향하며 집사자는 향로를 안 위에 드린다. 집사자가 잔에 술을 따라서 반수에게 주면 반수는 잔을 잡다가 잔을 들이대 잔을 대축에게 주어 영주 앞에 연거푸 3잔을 드린다. 이에 반수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 앉으면 대축이 영주와 왼쪽으로 나가서 서양하여 꿇어 앉아 제문을 이른다. 읽기를 마치면 반수가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복례랑이 부복흥 평신하라고 창하여 당상관이 모두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이에 복례랑이 반수를 인도하여 본래의 위차로 돌아가면 복례랑이 괴 부복 곡하라고 창하여 당상관들이 꿇어 앉아 부복하여 곡을 한다. 복례랑이 곡지 재배 흥 평신하라고 창하여 당상관이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두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복례랑이 당상관을 인도하여 밖으로 나간다 하였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9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사정들에 나아가서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자참참 박중손 예조판사 이승성 겸 성균사승 김구 이조 참판 김순 등에게 명하여 생원 백훈 등 4인에게 서경을 강하도록 하고 이날 수를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9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이유가 수능에 안취된 뒤로부터 다른 뜻이 있어 기관 중재와 풍관 안순손 김유성 안처강 안효우와 군사 황치 신극장과 향리 김근 안당 김각 등에게 뇌물을 주어 중재의 아들 호인을 시켜 옛종 정유재와 그의 무리인 범삼 석정 석구지 범위 및 풍산 관노 이동을 불러 군사를 일으킬 것을 공모하고 각각 병장을 휴대하게 하였으며 또 부사 이보훔에게 검정자와 산호 입영을 주고 말하기를 공은 그늘에 반드시 당상관이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보훔 이를 받지 않으니 이유가 말하기를 마땅히 다른 날 일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노상군이 영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듣고 거짓말하기를 유모 소비가 내 첩자 오울망을 발로 차서 거의 죽게 되었으므로 이보훔과 중재를 청하여 드려 이를 신문하게
신문하기를 청한다고 하고 인하여 이르기를 군주가 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하는데 내가 어찌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겠는가. 청컨대 공은 군병을 모아서 나와 더불어 오늘 밤에 곧장 영천을 공격하여 영천에서 호응하지 않으면 군법으로서 종사하고 즉시 안동으로 향하면 안동은 나의 가동이 모여 사는 곳이므로 이 삼천의 병사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이를 호령하면 누가 감히 다르지 않겠는가 하고 드디어 절제사 처치사 제업의 수령 교수관의 성명을 기록하고 칼을 빼어 이 보험을 위협하여 서명하게 하고 취각과 타각고를 시켜 빨리 인신과 군기를 취득하라고 독촉하고 종이를 중재에게 줘 패자를 발급하여 군사를 모으게 하고 스스로 맹세하는 글을 쓰여 이르기를 간신과 정권을 마음대로 하고 종친이 유도해 두어서 주상을 방출하고 사직을 전독하였으니 한마음으로 광구하되 만일 두 가지 마음을 가지면 천지 신기가 사직과 종묘의 신이 날로 이에 감림할 것이다 하고 이 보험 중재와 더불어 같이 서명하여 맹세하기를 요구하고 드디어 이 보험에게 정자, 이병 및 단자의를 주었습니다. 이어서 경관 갑옷을 찾으니 이 보험이 없다고 사절하였으나 유가 다시 안동에 철갑을 요청하고 이 보험과 더불어 의논하기를 지금 풍기군사를 증령으로 보내고 문경 현감을 조첨해서 서울 올라가는 길을 끊게 하고 그 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면 본도에서 종사하는 자는 처자를 잊지 못하여 바람에 쏠리듯이 올 것이니 이나여 군사를 모집한다면 성사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하였습니다. 이 보험이 일찍이 거짓으로 진양한다 이끌고 맹인 석경을 유에게 보내어 유를 달래어 말하기를 전조의 왕자가 젊어서부터 중이 되어 화를 면한 자가 잠언 많았다 하고 또 중나부에게 묻기를 유가 이 고을에 평생을 마치겠는가 장차 서울로 돌아가겠는가 하니까 나부가 대답하기를 허몽상이 있다고 하여 이 보험이 이를 유에게 말하니 유가 말하기를 내가 계양군의 연고로 죄를 얻고 왔는데 근래에는 위문하지도 않으니 일이 헤아리기 어려운 데 있다. 너도 또한 두려워할 만하다. 너는 옛날 이용과 서로 아는 사이였는데 마침 지금 이 고을에 수령이 되었고 나도 또한 이곳에 왔지만 지금은 죄의 유무도 묻지 않고 자제한다 하니 이 보험이 말하기를 정난 때는 그 사태가 매우 급하여 간혹 신문하지 않고 저제한 자가 있었다고 하였으니 유가 이 보험과 더불어 모욕한 것이 매우 명백합니다. 그 중재 호인 정유재 석정 범삼 석구지 범이 이동 안순손 김유성 안처강 안효욱 황치 김건, 신극장, 안당, 김각은 모두 각각 승복하였으니 다 능지처사하고 법에 의해 연좌케 하며 제사는 정몰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안순손, 황치, 김유성, 안처간, 안효후, 신극장은 처참하되 연좌하지 말게 하고 이보흠, 김건은 장 100대 이후 3칠에 처하고 김각은 장 100대에 안당은 장 80대에 처하며 석경은 논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이때 죄를 범한 자는 무지한 소민이 많았는데 간사한 사람들이 속이고 미혹하여 정상에 의사한 자도 또한 있었다. 임금이 조율장을 의건부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 그 일이 반역에 관계되었으므로 감히 가볍게 의논하지 못하고 그의 무거운 법전을 달았는데 신숙주는 말하기를 성상의 뜻이 어찌 많이 사람을 죽이겠는가. 마땅히 정상을 살펴 죄를 정해야 한다 하였다. 이로써 생명을 온전히 한 자가 많았다. 패자는 지위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공문서 패지라고도 한다. 진양은 기도하여 사기를 물리치는 것이다. 허몽상은 헛되이 일을 당할 상이다. 라는 뜻이다. 계양군은 세종의 제2서자이다. 이용은 안평대군이고 조율장은 죄를 법률에 비추어 그 형을 매겨 임금에게 아뢰던 장신이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9일 기한 세 번째 기사 예조에 전제하기를 소격전의 도류와 서재는 매양 사맹사계 취지하여 치부해두고 수직과 거관의 핵수를 빙고하여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소격전은 하늘과 땅, 별에 지내는 도교의 초제를 맡아보던 관청이다. 제단은 서울 삼청동에 있었다. 도류는 육품 잡직의 하나이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9일 기한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충청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가히 아뢰기를 전위에 거주하는 백성 최남금이 본업 수령을 면대하여 말하기를 전현감 이신이 양민을 억압하여 종으로 삼고는 폭사하였는데 이제 그대는 공름을 먹으면서 남의 촉탁을 받고 송사를 결단함에 있어 공정하지 않으니 당연히 화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횡력한 것이 이와 같은데 그대로 본읍에 거주하게 하는 것은 마땅치 못합니다. 청컨대 일찍이 내리신 교지에 의하여 출향하고 저택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출향은 거울에서 내쫓는 것이고 저택은 살던 집을 웅덩이로 만드는 형벌이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10일 경자 첫 번째 기사 해승이 나타나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10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사정전에서 나아가 일본군 총관부 원승원의 사자 선화자 건닥과 혹은 등구랑 등을 인견하고 명하에 빈청해서 공개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10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이유가 이미 대역부도하였으니 법대로 처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는 임금이 정교하기를 차마 권력을 해줄 수 없다 하였다. 아이고, 이용은 죽여놓고.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10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아뢰기를 이유가 전일에 특별히 성상의 연애를 입어 삶을 얻었던 것이니 마땅히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이제 또 난역을 꾀하여 발병하는 데 이르렀으니 종사에 죄를 지었습니다. 일국의 신민으로 불공대천하여 하예할 자이니 마땅히 법대로 처치하소서 하고 두세 번 청하기에 이르렀으나 모두 유능하지 않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유가 영무한 것이 현저하게 드러났고 이 보험도 유를 도왔으니 청컨대 법대로 논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유는 이제 이미 단죄하였고 이 보험은 경솔하고 용렬하여 유의 협박에 하였을 뿐이다 하였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10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 6조에서 아뢰기를 이유의 모욕에 있어 그 일당이 모두 이를 죄를 입었으니 유가 그 수학으로서 홀로 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청컨대 사사하소서 하니 임금이 계양군 이정에게 명하여 전지하기를 요나라 태조의 고사에 의하여 이를 용서한 것이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요나라를 어찌 좋게 본받으시겠습니까? 금일에 본받을 바는 주공뿐입니다. 이유가 처음에 반역하였을 때 만약 전형을 바로잡았다면 반드시 오늘의 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다시 목숨을 아낀다면 어찌 훗날이 오늘 같지 않을 것을 알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소운한 사람도 은혜로 용서한 자가 오히려 많은데 어찌 골육에 그러하지 않겠느냐 하였다. 개청함이 두세 번에 이르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내가 장차 상냥하겠다 하였다. 날이 저물어 대상 김세미 조사가 김종순 등이 다시 개청하였으나 역시 윤하지 않았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11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이조참판 김연지 중초원 보사 김수원을 보내어 표전을 받들고 명나라로 가게 하였다. 하정을 겸하여 흰매 누른매 아고를 바치기 위함이었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11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우의정 강명경 지중조원사 박강 동부승지 정식이 아뢰기를 전일에 정한 원평의 묘지는 그 광기가 협소하여 결코 쓸 수 없습니다. 하니 즉시 역사를 정지하도록 명하였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11일 신축 세 번째 기사 대선 김세민 좌상은 김종순 등이 아뢰기를 이유는 이미 수악이니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신 등이 어제 개청을 올려 유윤을 입지 못하고 밤새도록 이를 생각하였으나 이와 같은 대역을 어찌 상냥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내가 마땅히 여러 대신과 의논할 것이니 경등은 재촉하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11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의정부 6조에서 아뢰기를 신등이 어제 이유의 죄를 청하니 전지하시기를 내가 장차 상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유는 광패하여 비록 변군에 안치하고 건방을 엄중히 한다 하더라도 필시 징계되는 바가 없을 것이니 마땅히 법대로 처치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마땅히 경등과 면대하여 의논하겠다 하였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12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사정들에 나아가서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도관 정랑 최준을 윤대하니 최준이 아뢰기를 물은 노비 문건을 미주한 자가 자문 많으며 비록 혹 폭로된다 하더라도 유사가 지나면 죄를 면하므로 기탄할 바가 없으니 간교한 위조가 날로 늘어납니다. 청컨대 사유전을 논하지 말고 죄주게 하소서는 임금이 이르기를 이미 용서한 것을 어찌 다시 죄주겠는가 하였다. 최준이 또 아뢰기를 산고을의 백성은 산간에서 성장하여 배와 노를 익히지 못한데 하루아침에 수군으로 몰아넣음으로 수군이 유명시랍니다. 청컨대 연의 백성으로서 이를 삼으소서는 임금이 이르기를 너의 말이 옳다 하였다. 도관은 여말 선초의 형조에 속하는 낭청의 하나이다. 노비의 부적과 소송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10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임영대군 이구 계양군 이정 조하이정 정창선 호조참판 최항 동지중 주원사 박형 공석주 도승지 조승문 조하승지 윤자원 좌부승지 권지 우부승지 김질 행상호군 이비 이현검 이조참이 이극감 등이 임금을 모시고 음식을 먹었는데 정창순이 아뢰기를 이유는 지친이라서 신등이 이미 전하에 용서하시려는 후하신 뜻을 살펴 압니다. 그러나 국가의 대개는 진실로 이와 같이 같을 수 없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길 내가 아직 결정하지 못하였다 하고 인하여 이정 정창선 최향으로 하여금 차례로 술을 올리게 하고는 임금이 자리에서 내려와 이를 받았다. 정에게 명하여 큰 잔으로서 승지에게 벌을 주게 하였다. 이에 앞서 임금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최향이 상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면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도승문 밖에서 맞도록 하라 하였는데 그가 어느 날에 이르러 승지들이 잇따라 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벌한 것이다. 이구 정창선 이극감에게 매를 각 1년씩을 내려주었다. 혼이 나가서 관사하였다. 이구 이정 박형 봉석주 조성문 윤자운 권지 이비 이행검 병조판사 홍달선 부윤 강권 등이 모시고 쏘았는데 조성문 봉석주가 소를 맞춤으로 매일 각각 1년씩을 내려주었다. 임금이 여러 장수에게 이르기를 지난해는 한신을 죽이고 올해는 팽호를 죽인 것은 나는 하나라 고조를 위하여 취하지 않겠다 하고 또 예조판사 홍윤성에게 이르기를 경이 세 발을 비록 모두 마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름지기 2번을 마친 후에는 호걸이라 이를 것이다 했는데 홍윤성이 곧 연거푸 마치는 임금이 이르기를 진실로 호걸이다. 너는 곽자이 이광필과 더불어 누가 나은가 하니 홍윤성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당나라 태종의 위에서 나왔는데 신이 어찌 이 두 신하의 아래에서 굴하겠습니까 하였다.